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신동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단순히 아무런 사실이나 나열하듯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하여 주장해야 할 사실이 있고 원고가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며 피고는 패소하지 않기 위하여 부인, 항변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장과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법률 행위의 중요성과 정확한 법적 절차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되면 단순히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법률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에는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이를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면 무엇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까요? 첫째,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둘째, 돈을 지급한 사실. 셋째,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자까지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까지도 증명해야 되겠죠. 이러한 점들을 법적으로 요건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이 4가지 요건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입증 책임은 무엇일까요? 입증 책임은 요건 사실이 전부를 확정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불리하게 판단이 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앞서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자가 있다면 이자를 약정한 사실, 돈을 지급한 사실,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 즉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가 입증하는 요건 사실에 대해 부인 또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부인과 항변의 차이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돈을 빌린 적 없다고 한다면 부인이 되는 것이고 돈을 빌리긴 하였으나 이미 갚았다 라고 한다면 항변이 되는 것입니다. 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고 항변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인과 항변도 그 자체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피고가 부인하면 입증 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항변하면 항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돈을 빌린 적 없다라고 부인하면 돈을 빌려준 사실은 여전히 돈을 빌려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고가 돈을 빌리긴 하였으나 이미 갚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항변에 해당하고 이미 갚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피고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 간에 돈을 주고받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매매대금일 수도 있고 임대차 보증금일 수도 있고 증여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주장하는 사람, 즉 원고가 입증해야 됩니다. 보통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대여 사실이 입증됩니다. 만약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그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 녹음 파일과 같은 증거를 활용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이 실제 수행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에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금전을 실제로 제공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피고가 대여금 약 3억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은 쉽게 인정됐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이체로 3억 원을 지급한 내역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도 함께 입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요건사실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원고가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 간 대여금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여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한 것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여전히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대여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1억 원의 공정증서 이외에 다른 것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단 1억 원에 대해서만 대여 사실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것이고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1억 원은 대여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요건 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요건 사실이고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알아야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요건 사실이 무엇이고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안다면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줄 때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이러한 요건 사실과 입증 책임을 모르셨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증거를 준비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 이런 것도 과연 증거가 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과 상담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평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